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의 공식에 대해서 원리,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사인 법칙과 똑같이 코사인 법칙에서도 법칙의 변형이 있을 거니까 그 변형까지 보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언제 할 건지, 사인 법칙처럼 언제 적용을 할 건지 볼 거고, 그 적용에 따라서 예제 6문제를 풀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코사인 법칙은요, 사인 법칙보다 훨씬 더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이해하시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독은 또 다시 말하지만 다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ABC와 세 각의 크기를 각 대문자 ABC 사이에는 다음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요 라고 해서, 이때 이 A에 대한 대변에 대한 대각을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도 한 번 더 읽어보니까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의 마이너스 2CA 코사인 B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었는지, 이것도 원래 중3 때 학생들이 외운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안 외웠던 학생들도 있는데, 외우지 않았어도 상관없는데 지금부터는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때 BC가 있었고 여기가 A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지금 C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이 B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었어. 그럼 증명을 할 때 일단 뭐 할 거냐? A에서 지금 여기에 수선으로 내린, 여기를 BC의 수선으로 내린 얘를 H라고 놓는다면, 이때 AH의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 ABH에서 주인공각 B와 그 다음에 C를 빗변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C 사인 A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고, B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H는 C 코사인 B입니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BCH 여기의 길이는 지금 A에서 마이너스 C 코사인 B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마지막 AC의 제곱인 B제곱은 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B제곱은 하고 쓰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볼 거란 소리야. 그러면 높이 제곱, 그러면 C제곱의 사인 제곱 B, 거기에 지금 더하기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시겠죠. 그럼 전개라니까 C제곱 사인 제곱 B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 B에, 거기에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C제곱 사인 제곱 B와 C제곱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사인 제곱 B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1이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더해지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C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C제곱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예요. 누가? B제곱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공식인데, 증명 자체는 저렇게 하지만 우리 이번에 이제 공식을 꼭 외워준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다 보면 마주보는 변 B에 이거에 대한 대각을 표현을 했었을 때 이때 끼어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 양 끝에 있는 제곱 더하기,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공식 외워서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뒤에 쪽 볼게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 제2란 말은 옛날 말이라서 제2는 지울게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인데요. 이때 아까 항상 한 번만 다시 써보면 A제곱에 대해서 쓰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인데, 이때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얘만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거를 남기는 등식 변형을 해준 것 뿐이라고. 그러면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2BC 코사인 A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걔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기 A제곱이어 써질 거고요. 그럼 마지막 코사인 A는요 라고 써진다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걸 추론해서 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공식들도 그냥 문자만 바뀌어진 거니까 이런 식의 공식이 변형 공식이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지금부터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코사인 법칙을 언제 적용하냐, 이제 적용하는 곧
언제 적용을 할 건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변의 길이와 이번엔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자.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려줬더니 선생님 우리 아까 외웠던 공식으로 나머지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두 각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때 이 상태에서 여기 갖고 얘 각을 구하고 싶으면 이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을 두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인 법칙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그러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진다면 세 변의 길이 이렇게 아무 때나 다 주어진다면 그때는 여기 각이나 아니면 여기 각 아무 데나 각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어떤 걸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왜 이렇게 제2가 들었을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지금부터 익숙해지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제 나올게요. 예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C가 7이고 AC가 5고 그리고 각 A가 60도였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BC가 지금 7이랬고 AC가 5랬고 그리고 여기 각이 60도인데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그럼 나는 이 길이를 미리 X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이라는 형태로 결국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다 보면 BC의 제곱을 먼저 쓰면 되겠죠. 그럼 BC의 제곱 49는 그럼 이때 거기 상태에서 나머지 끼어있는 이 양쪽 변 X제곱에 거기에 더하기 지금 5 얘의 제곱 25에 거기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5니까 10 거기에 코사인 나머지 각도 그 60도 이렇게 쓰셔서 공식이 완성되면 된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계산하자는 거겠죠. 여기 x 어디 갔니? 10x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공식을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고요. 그럼 얘가 지금 약분해 주니까 그럼 결국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얘는 5x 거기에 49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는 0이요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3과 8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8이 마이너스 3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표현하는 건 x값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그럼 x값이 지금 마이너스 3 또는 8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우리 x는 길이잖아. 그럼 길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양수인 8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AB의 길이는 8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단순하게 공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BC는 3이고 CA는 5고 AB가 7이었을 때 각 C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뭐야? 지금 삼각형을 지금 최대한 그냥 빨리 그렸을 때 A, B, C가 있는데 이때 BC 길이가 지금 3이고 CA 길이가 5고 그리고 AB 길이가 지금 7인데 이때 어디 각 C의 크기를 구하래. 뭐야?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준 상태에서 나머지 이 각을 구하라는 것. 이거에 마주보는 AB가 지금 대응변이잖아. 그럼 얘도 지금 다시 공식부터 갖다 쓰면 AB 제곱이 AC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C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 AC와 BC를 곱하고 거기에 코사인 나머지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코사인 공식 변형으로 코사인 C는 하고 바로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숫자 대입하니까 AB의 제곱은 49 AC의 제곱은 25 BC의 제곱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AC 그리고 BC 얘까지 다 곱하면은 30 코사인 C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하니까 30 코사인 C가 이때 여기서 지금 얘가 더해지면 34였고요. 그러면 49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지금 15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코사인 C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값이 이제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우리 이제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최대한 빨리 그려서 답을 찾으면 되고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지금 2파이까지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형태로서 여기가 파이였는데 우리 각은 파이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프만 봐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실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만나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2분의 1과 만나는 걸 찾을 거고 다시 2분의 1은 이때 여기 각은 지금 우리가 3분의 파이였을 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얘는 지금 3분의 2파이요. 그래서 각 C의 크기는 3분의 2파이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뭐 일반각으로 답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일반각으로 답을 적으면 120도요. 이렇게 답을 적으셔도 상관이 없겠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예제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 유형은 뭐냐면 삼각형의 최대각 또는 최소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근데 삼각형에서 최대각이 되려면 당연히 최대변의 대각이 가장 긴 변의 대각이 최대각일 거고 최소각이라는 건 최소변의 대각이 최소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삼각형에서 최대각 또는 최소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그냥 공식을 이용을 할 거라고. 즉 각을 갖고 우리가 최대가 어디서 갔는지 알았으면 나머지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13번 이제 진짜 문제 보니까 세 변의 길이가 7, 8, 13. 그러면 이 13이 가장 기니까 이 13에 마주보는 각이 가장 큰 각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굳이 코사인 법칙 변형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 13의 제곱 2, 7의 제곱 거기에 더하기 8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 거기에 코사인 나머지 우리가 구하려는 그 각 세타가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계산하니까 13의 제곱은 169, 7의 제곱은 49, 8의 제곱은 64, 마이너스 8, 7에 56에 2를 곱해주니까 112.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니까 코사인 세타 112 코사인 세타가 얘네 둘이 더해지면 지금 113이었고 그럼 얘가 지금 빠지니까 169에서 113이 빠지면 6 그러면 5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56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방금 예제 2번에서 풀었다시피 결국 이 세타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최대각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즉 최대각의 크기는 여기 상태에서 최대각의 크기는 최대변의 대각이 최대각이다 라는 걸로 코사인 법칙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예제 4번은 삼각형의 모양 결정에 대한 문제예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 근데 사인 문제에서도 사인 단원에서도 봤지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우리는 지금 다 길이로 바꿔줄 거라고. 그래서 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을 이용하여 각을 변으로 체인지를 시켜줘라 라는 게 핵심이라고. 각을 변으로. 근데 사인 법칙 변형 공식에서 각을 변으로 바꿔주는 건 사인 A는 뭐 2R분의 A 이렇게 갖다 쓰겠습니다.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갖다 써라 라는 거였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에서는 결국적으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을 갖다 쓰셔서 다 변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가 성립할 때 이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 줄 구하세요. 그럼 뭐야? 이걸 각을 변으로, 얘도 각을 변으로, 얘도 각을 변으로 바꿔줄 거라고. 그럼 사인 A는 나는 지금 변으로 바꿔주면 2R분의 A요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근데 이번엔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B에 대한 건 어떻게 됐어? 코사인 B니까 B를 안 갖고 있는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자기가 외워주시면 되고 못 외웠으면 다시 위에 쪽 이 파트 한 번만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워주려고 꼭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사인 C를 구하세요. 그럼 2R분의 C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거를 계산을 하겠다고. 그럼 뭐야? 곱하기였으니까 양변에 R을 곱해주면 R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분모 2 있는 거 보기 싫어서 양변에 2까지 곱해주니까 A는 그럼 2를 곱해주면 여기 상태에서 얘 없어졌으니까 지금 2AC분의 근데 2도 약분할까요?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2까지 없어졌으니까 AC분의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AC분의 이 상태에서 C는 얘랑 곱해져서 또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C가 약분됐으니까 결국 여기는 지금 A분의만 남았겠네요. 그럼 A분의 이때 여기 지금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어야 될 거고 A 넘어가니까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그럼 뭐야? A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B제곱은 결국 C제곱과 같아요. 그럼 B제곱과 C제곱이 같다면 B는 C이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C여야 되는데 길이니까 둘이 부호가 다를 수는 없겠죠. 그럼 결국 B랑 C랑 같아요. 이렇게만 나오시겠네.
그럼 B랑 C랑 같다라는 건 이 B는 우리가 지금 AC를 말하는 거고 이때 C는 지금 우리가 A, B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결국 이때 잡을 쓸 때 AC랑 AB랑 길이가 같은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의 논점은 뭐였어? 이 문제에서의 논점은 삼각형을 물어봤을 때 각을 변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서 얘를 표현을 해줄 거라고. 각을 변으로 바꿔주겠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5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7분의 sin A는 5분의 sin B는 3분의 sin C였을 때 이때 sin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 각 줄이기 생각나셔야겠죠.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각도가 3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랬으니까 A뿔 B뿔 C가 파이 A어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결국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A요. 즉 다시 바꿔주니까 얘는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각 줄이기로 2분의 파이는 결국 우리 2분의 파이가 보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A가 빠지면 1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결국 얘는 코사인 A 값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때 코사인 A 값을 구하려는데 이거 지금 사인의 비율을 알려줬잖아.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는 K라고 갖다 쓴다면 사인 A는 7K고 그리고 사인 B는 5K고 그리고 사인 C는 3K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웠어?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에서 생각을 하면 사인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은 결국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아요 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A 대 B 대 C가 결국 7K 대 5K 대 3K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세변을 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세변의 길이를 알았었을 때 그때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 그럼 다시 코사인 공식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A니까 결국 마주보는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최종 코사인 공식을 갖다 쓰니까 49K 제곱이 25K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9K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30K 제곱 거기에 코사인 A요 써줄 거고 그럼 양변의 K 제곱도 나눠주면서 코사인 A를 넘기니까 30 코사인 A가 그럼 얘네 지금 더해지면 34 그럼 49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계속 문제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만 냈네요. 그럼 이때는 어차피 각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코사인 A 값을 구해달랬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즉 사인의 비율은 사인의 B는 길이비로 또 바꿔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길이비 사인 법칙을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고대 유적 발굴팀은 우적을 조사하던 중 우적이 아니라 유적이겠죠. 유적을 조사하던 중 원형에 연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근데 아래 그림은 발굴한 연못의 일부이고 연못가의 세 지점 ABC에서 AB는 6, AC는 10, 그리고 BAC는 120도였을 때 이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을 아니까 결국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생각하시겠죠. 원래는 중3 때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 우리는 오늘은 코사인 법칙을 그냥 갖다 쓰려는 공식 연습을 할 거니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BC의 제곱은 이라고서 공식을 갖다 쓰니 6의 제곱 36에 플러스 10의 제곱 100에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이니까 120 그리고 코사인 120도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6에 더하기 100에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20 플러스 미안해요. 60이요.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플러스 60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얘를 계산해 준 결과
36에 얘는 196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96은 14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지금 14였네요. 여기까지 알고 들어갔어. 그럼 이때 이제 BC가 14라는 건 알았는데 이때 여기서 뭘 구해달래? 이 연못의 반지름 길이 구해달래. 근데 이 연못은 뭔데? 외접원이잖아. 외접원. 그럼 외접원에서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 당연히 사인 공식이 생각나셔야겠죠. 사인 공식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공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각도 아는 게 지금 120도 아니까 결국 사인 120분의 120도분의 BC 14가 이게 지금 반지름 2R과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계산하다 보니까 사인 120도는 우리 아까 지금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은 거겠지.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루트 3분의 28이 2R입니다. 이렇게 되면 R은 루트 3분의 14가 될 거고 유리화해서 써주니까 그럼 3분의 14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면 끝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예제 6개를 다 풀면서 오늘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코사인 법칙 일단 공식 외워두셔야겠죠? 그럼 다시 한 번만 공식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각 B에 대한 걸 구했었을 때 이때 그럼 선분 AC의 제곱은 AC를 안 갖고 있는 AB 제곱에 거기에 더하기 지금 BC의 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 코스 AB 곱하기 BC에 거기에 코사인 거기에 지금 B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언제 적용했냐라고 하면 방금 이것처럼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려줬을 때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 개의 길이를 다 알면 나머지 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제 6개 봤던 것 같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유형서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